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예정됐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후보자 출석 없이 여야가 공방만 주고받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일주일 만에 자진 탈당했습니다. 코스피가 로봇주 강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 4,900선을 돌파하면서 코스피 5,000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보자 없는 청문회에서 여야 공방만 벌어졌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상임위가 열렸지만 자료 제출 미흡 지적으로 청문회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무산됐고 야당은 추가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문회장에 못 들어가고 대기 중이던 이 후보자는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설명부터 드려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첫 소식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 상임위장은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뒤집고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저 위원장님이 방망이 두들기였어요. 네. 오늘 10시에 인사청문회 한다고. 국민의힘은 지금 이대로라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는 수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문회장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피해자 측에 앉아 사실관계부터 규명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은 핑계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를 돌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료 제대로 제출하셨었어요? 안 하셨잖아요. 본인도. 뭘 다 냈습니까? 국회에 대기하던 이 후보자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며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했습니다. 심사표는 고려 안 해도 국민 앞에 설명부터 드려야죠. 여야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공방만 벌이다 결국 1시간 30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그렇다면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는 결국 무산되는 건지 오늘 상황과 앞으로 절차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아름 기자, 오늘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1시간 30분 만에 중단된 재경위 전체 회의는 지금까지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회의 중단 이후 여야 간사는 청문회 파행의 이유인 자료 제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두 간사가 협의해서 합의해 오면 다시 회의를 소개하는 걸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정리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에 전달하고 90건의 추가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핵심 의혹인 로또 청약 등과 관련해 공식적인 금융 세무 자료가 빠져 있어 수억 원대의 자금을 어디서 구해 누가 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자 측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실제 자료를 제출할지 미정인 상황인 만큼 사실상 오늘 청문회 개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대기하던 이 후보자는 조금 전인 6시 30분쯤 국회를 떠났습니다. 그럼 청문회는 언제 열릴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청문회 시한은 오늘까지였는데요. 다만 여야가 합의하면 일정 변경을 통해 오늘이 아니더라도 추후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이 후보자 측이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얼마나 성실하게 제출하느냐입니다. 오늘 청문회도 자료 부실을 이유로 파행된 만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국민의힘은 또 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민주당도 단독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에는 선을 그은 만큼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와 별개로 국무위원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만에 청문회가 설사 진행되지 않더라도 대통령 직권으로 장관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도홀에서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오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지 않겠다던 입장이 바뀐 겁니다. 눈가가 촉촉해진 김 의원은 모든 의혹을 씻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부인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김병기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이 나온 지 일주일 만입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자신의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로 동료 의원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건데 그럼에도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는데 눈물을 참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지 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김 의원은 돌연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해 지도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탈당하지 않고는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걸 충분히 이해해서 탈당하게 됐다. 김 의원의 탈당을 촉구해왔던 박지원 의원은 SNS에 살신 성인 선당 후사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돼 있다며 모든 의혹을 씻어낸 뒤 다시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은 단독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김 의원 차남의 부정편입 과정에 도움을 준 기업의 대표가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차남에게 특혜를 줬을 가능성, 즉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꿨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숭실대학교 부정편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의 차남. 김 씨는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편입을 위해 재직자 명단에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 횡령, 입학 업무 방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은 뇌물과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기업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조사를 마친 뒤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차남이 편입에 성공하면서 김 의원이 해당 기업에 대가성 의정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지난 2022년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동작구 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아내 법인카드 유용이 입증할 자료는 찾으셨나요? 경찰은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오전에만 해도 버티기였는데 4시간 만에 전격 탈당으로 바뀐 김병기 의원. 뜻하지 않은 탈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뀌어 보이는데 당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하나씩 정리해 보면요. 네. 김병기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당 지도부에 탈당계를 접수했고 탈당이 처리가 됐습니다. 김병기 의원 측은 오늘 이른 아침 MBN에 가장 먼저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제명을 수용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떠나겠다면서도 탈당은 없다고 단언했었는데 불과 4시간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4시간 만에 입장이 바뀐 이유 어디 있습니까? 자, 김병기 의원 오늘 당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나를 제명한다면 의원총회를 거치지 말고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생각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의총을 패싱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법과 당원 당규를 잘 뜯어보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네. 정당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은 반드시 당 소속 의원들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MBN에 최고위를 열어서 결정하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정당법이나 제대로 보고 말하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의원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런 절차를 김 의원 측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당 지도부와의 물밑 조율 가능성
이 부분도 있습니까? 취재해 보니까요. 김 의원 기자회견 이후에 당 지도부가 김 의원에게 도대체 진위가 뭐냐 이렇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자진 탈당 안 하면 어떤 경우든 의총을 갈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이 하기 싫어하는 동료 의원에게 부담 주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자진 탈당을 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뜻을 전달한 건데요. 김 의원 측도 MBN에 의총을 열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 아니냐면서 당의 요청에 우리가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스텝이 꼬이면서 뜻하지 않게 탈당을 하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절차적 부담이 결국 탈당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탈당을 하게 되면 끝이 난 건지 추가적인 제명 절차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결국 탈당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제명을 위한 별도 의총은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조승래 사무총장은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하는 게 적절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소명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강조했죠. 조 사무총장은 징계 사유가 무혐의 등으로 해소되면 구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 탈당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 무산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 탈당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현재 청와대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부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만찬은 현재 이미 시작됐죠? 네, 약 40분 전쯤이죠. 오후 6시 반쯤부터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등 새로 재편된 지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신년을 맞아서 새로 개편된 지도부와 상견례 형식으로 열리는 만찬인데요. 특별한 의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 대통령은 당청 원팀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만찬 당일에 벌어진 일인 만큼 오늘 파행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탈당 등에 대한 상황 공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통합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에 반대하고 통일교와 공천헌금 등 쌍특검을 촉구하며 지난 15일부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협치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만찬장에는 우상호 정무수석 후임으로 임명된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참석 중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친동생 회사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김 씨 의원이 친동생의 건설 관련 회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러니까 SH와 임대주택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먼저 정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청년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의 친동생 A씨는 지난 2021년 법인을 설립하고 천호동에 있는 285평에 해당하는 940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SH와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맺었습니다. 건물을 올리기도 전에 매입 약속을 받은 건데 A씨는 오피스텔 2동을 지은 뒤 SH에 282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법인의 대표와 지분 35%를 가진 최대 주주로 나타났는데 주요 주주 역시 김경 시의원의 다른 동생들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김 시의원 친척의 관련 증언을 확보했는데 사실상 가족회사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맡은 게 아니라 그거를 동생한테 줘서 지셨다니까 몰래. 지가 그런 데 있으면 동생한테 주면 안 되죠. A씨가 SH와 계약을 맺고 건물을 팔았던 시점은 김 시의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와도 겹칩니다. SH 매입 계획을 사전에 알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누나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우리는 몇십억의 부자야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죠. 다만 김 시의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김경 시의원의 남동생은 청년 임대주택을 SH에 팔아넘긴 뒤 20억 원을 들여 공익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는 정식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실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일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4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김 시의원의 남동생 A씨가 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재단을 이곳에 만들었습니다. A씨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청년 임대주택 건물을 짓고 SH에 282억에 매각한 뒤의 일입니다. 공익재단이 뭐 하나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 잘 모르겠는데 시어머니였다고 얘기 들었는데. MBN이 재단 창립 총회 회의록을 단독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총회 명단엔 A씨는 물론 서울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여동생 B씨 역시 포함됐습니다. 또한 A씨는 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출연금 20억 원을 기부한다고 돼 있었는데 사무실 임대료는 김경 시의원이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실상 김 시의원 가족재단이란 의혹이 제기되는데 MBN 취재 결과 이 재단은 서울시에 정식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회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 관계자도 이름만 빌려준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뭐 활동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이 돈이 분명히 이 정치권의 세탁이 돼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서울시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가족들이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신도를 특정 정당에 집단 가입시킨 신천지 본부의 지시를 정교 유착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였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옛 신천지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전직 신천지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 등 정당에 집단 가입한 이유와 시기, 방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신도들의 집단 입당은 지난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 전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간부 출신의 한 신천지 전 신도는 MBN에 모집 할당량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에 300명, 부녀에 500명 이런 식으로 수를 정해서 내리고 그 수를 미달을 하면 페널티. 또 신천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집단 가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간부들은 당 경선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책임 당원으로 신도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신도들한테 얘기를 했었던 거는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은 자주 했었거든요. 또 다른 옛 신도 역시 정당 가입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총선도 대비하고 그리고 당내 경선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염두해가지고 책임당원으로 다 가입시키라고 이렇게 특별히 지시가 내려왔었어요. 합동수사본부는 내부 비리를 고발한 전직 신천지 간부를 소환해 집단 입당과 신도들의 공금 횡령 경위 등을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어갑니다. 오늘 새벽 인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8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5명이 크게 다친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는 브레이크 고장을 주장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앞부분이 크게 파손된 승용차가 인도 위에 올라 있고 육중한 화물차는 전신줄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화물차가 정지 신호에 멈추지 못하고 앞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무게 때문에 6대를 더 밀고 나갔습니다.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앞에 있던 승용차들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꼼짝없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화물차 운전자를 비롯해 모두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도 붙었고 차량 7대가 거의 볼링공 치듯이.
화물차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단체적으로 제가 배속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차가 담배고 안 쓰고 그냥 내려놨더래 그냥 계속. 차량 여러 대가 사고 나면서 전신주와 가로수들이 넘어져 이를 복구하느라 8시간 넘게 길이 혼잡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입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덮쳐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살해 위협까지 느꼈지만 정작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온 한 남성이 트럭 뒤로 가서 몸을 숨깁니다. 잠시 뒤에 한 여성이 역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이 남성이 뒤에서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여성을 덮치는 남성. 이후에 혼자 일어나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건물 앞에서 마치 잠든 듯 앉아있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군자역 출구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았대. 소리도 누가 막 지르면서 달려오더니만은 그냥 뒤에서 날라쳐서 때려가지고. 당시 남성은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찢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별다른 조치도 없이 옆 건물 입구로 걸어가 앉아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여성과 아예 일면식도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폭행 상황도 전혀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추적 윤기란 기자와 이어갑니다. 윤 기자, 첫 번째 사건 바로 가보겠습니다. 커피 대신 추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사건인가요? 자, 경기도 수원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카페에서는 보통 커피를 마셔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성에게 추행을 한 남성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다짜고짜 처음 본 여성의 손을 만지는데요. 여성이 손을 뿌리치자 고개만 까딱하더니 이번엔 뒤에서 여성을 껴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여성에게 저런 짓을 한 건데 지금 보신 화면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네, 범행 후에 카페 안을 유유히 걷던 남성은 또 다른 여성을 뒤에서 껴안습니다. 예. 여성이 깜짝 놀라는 화면도 보이는데요. 혼자 있는 여성만 노린 게 아니라 여성 둘이 있거나 남성과 함께 앉은 여성에게도 다가가 추행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추행을 이 남성 계속한 건지가 궁금한 건데 어떻게 됐나요? 네, 먼저 이 남성은요, 앞서 본 영상을 찍은 시민에게 제압당했는데요. 예. 이 시민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범행하는 증거를 남기려 촬영했다고 합니다. 신고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놓치면은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잡았죠. 근데 무섭긴 하더라고요. 네, 30대인 남성은 영상 속 사건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경찰은 남성이 최소 12명에게 범행했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상습범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다음 키워드 마저 보겠습니다. 이번엔 갑자기 자진납세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죠. 이 흑백요리사 2에서 한식으로 이 유명세를 탄 임성근 셰프의 모습이 보입니다. 갑자기 뭘 납세를 했다는 건가요? 네, 앵커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2에 출연한 임성근 한식 조리 기능장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온 임 씨는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며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지 뭘 그거를 면피하고 싶고 그러진 않아요. 최근에 방송으로 인기를 얻다 보니까 여러 방송에 활발하게 출연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사실을 털어놓은 배경이 있습니까? 네, 임 씨는 영상을 올린 후에 자필로 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예. 이 내용을 보면은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게 자신을 믿어준 분들에 대한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이 글만 봐서는 스스로 치부를 밝히고 비판받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 이 사과 시점을 두고도 말이 나오던데 실망한 여론도 있겠습니다. 네, 여론은 대부분 냉담한 분위기입니다. 흑백 요리사 출연 이후에 100만 명을 앞뒀던 임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곧바로 감소세를 보였고요. 한 언론사에선 임 씨에 대한 음주운전 취재가 시작된 다음 날 임 씨가 사과 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영상 게시 엿새 전에는요, 임 씨가 위스키 광고를 찍은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술로 사과를 했는데 술 광고를 찍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임 씨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기랑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인에서 승객 500명을 태운 열차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명 넘게 사망했고 중상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가 선로를 벗어난 채 옆으로 쓰러졌고 차체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깨진 창문으로 승객들이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Avanzar a los primeros coches del tren que aún hay asientos vacíos. 현지 시각 18일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주에서 승객 약 500명을 태운 고속열차 2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말라가에서 출발해 마드리드로 향하던 열차가 탈선하며 반대편 선로로 넘어갔고 시속 200km로 마주오던 열차와 그대로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최소 39명이 사망했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에서도 상태가 위독한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직후 긴급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열차 한 대의 손상이 심각해 내부 생존자 구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직까지 파악된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보수공사한 평탄항 구간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며 먼저 탈선한 열차도 운행을 시작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마드리드와 안달루시아 지역을 잇는 모든 고속열차 운행은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에서도 참사가 잇따랐습니다. 중국에선 제철소 폭발로 2명이 숨졌고 파키스탄에선 쇼핑몰 화재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동시에 거대한 물체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연기 구름은 멀리 떨어진 시내에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짙고 크게 피어오릅니다. 중국 네이멍구의 한 제철소에서 낡은 포화 수증기 탱크가 폭발하면서 버섯 모양 연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我们听到声音之后，我们看见了，然后我们自己看了下自己家监控，就是轰隆一声，我们听见感觉地都震，房子也震。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8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이 이뤄지는 가운데 현지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상점 곳곳을 집어삼키자 소방관들이 쉴 새 없이 물줄기를 끼얹습니다. 상인과 주민들이 걱정하는 얼굴로 불 끄는 모습을 지켜보지만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의 4층짜리 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졌는데 불을 끄던 소방관 1명도 불길에 갇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तकरीबन कोई 6 के करीब कैजुअल्टीज रिपोर्ट हो चुकी हैं जिसमें एक फायर फाइटर भी शहीद हुआ है हमारा और इसके साथ साथ तकरीबन कल 20 के करीब लोग थे जिनको 수많은 상점 건물이 불타 없어지며 실종자는 65명, 부상자도 2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1.5 से 2 करोड़ का मेरा सारा सामान था 2 दुकानें थी मेरी दोनों तकरीबन सारी जल गई है मेरे ख्याल से कुछ भी नहीं बचा होगा अंदर जाने का रास्ता भी नहीं है. 현지 경찰은 차단기 고장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멈춰서면서 이란 반정부 시위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북한이 돼버렸다며 한반도 상황을 빗대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에서 차량들이 줄지어 지나다닙니다. 얼마 전까지 시위대로 북적였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군사 개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반정부 시위도 함께 소강 상태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SNS에선 1분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며
트럼프는 약속을 지키고 당장 행동하라는 게시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r. President Donald Trump or anyone can hack because this terrorist regime now my country in emergency time. Please help right now.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보류한 건 미국의 군사력 부족 문제와 동맹국의 만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옛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는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슬람 공화국은 붕괴 직전이라며 이란의 상황을 우리나라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Iran today should have been the next South Korea of the Middle East. Iran at the time had 5 times the GDP of South Korea. Today we have become North Korea. 지난 1979년 이란 혁명 때 미국으로 망명한 팔레비 왕세자는 현재 이란 야당의 유력한 지도자 후보로 언급되는 중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80년 나토 동맹,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8개국 관세 부과 조치에 유럽도 16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 나라에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이제는 때가 됐고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병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 If there were an attack on Greenland from Russia, from some other area, we would get dragged in. So better now, peace through strength. 미국의 거센 압박에 유럽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긴급 대책 회의를 통해 지난해 무역 협상 때 미국에 적용하려던 160조 원의 보복 관세를 다시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맞대응 전략에 나선 것입니다. 당사국인 덴마크는 미국의 조치가 동맹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ven more importantly, a member of NATO, because this is not only about the European Union, it's basically about, the NATO alliance. 그린란드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It's a bit like a spoiled child turned old. And you think he can. 그린란드 사태가 강대강 국면으로 흐르면서 미국과 유럽의 오랜 동맹 관계에도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려온 북한이 최근 태양광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력난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활용하면서 북중 간 경제적 밀착이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지붕 위로 태양광 패널이 빼곡히 늘어서 있고 건물 벽면 전체가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각종 공장들이 태양광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태양빛을 비롯한 이 무진장한 자연 에너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겠는가, 이러한 연구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북한은 현재 양강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11,000여 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법령 등 제도 정비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국제 제재로 화석연료 수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 화력과 수력 발전만으로는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태양광 모듈 가격이 하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단가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그 저렴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국가가 바로 옆에 중국에 있잖아요. 다만 태양광이 구조적인 전력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발전 설비 못지않게 송배전망 노후화가 심각해 생산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태양광 선전 역시 오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세워 체제 결속과 정책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절기상으로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이 바로 내일입니다. 이때 맞춰 올겨울 가장 길고 강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강남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정모 기자, 지금 보기만 해도 추워 보이는데 지금 바깥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영하 7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 볼이 다 얼어라고요. 귀가 따끔거릴 정도로 공기가 정말 차갑습니다.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침엔 좀 덜 추웠는데 밤 되니까 더 추워진 것 같아요. 패딩을 입었어야 했는데. 출장을 왔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지금 일단 얼굴하고 귀가 좀 많이 시려워요. 이게 찬바람을 하도 맞다 보니까 조금 아픈. 내일 아침은 더 춥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3도, 대전은 영하 11도,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데요. 강풍 탓에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출근길엔 추위 대비 단단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춥습니까? 네, 이번 추위는 엿새 동안 이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깁니다. 기상청은 잠시 뒤인 밤 9시를 기점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를 발효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한파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경북과 전라도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데요. 최저 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를 밑돌면 한파주의보, 이틀 이상 영하 15도를 밑돌면 한파경보를 발령합니다.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가 5일 이상 이어지면 한강도 얼어붙습니다. 동파 대비, 농작물 냉해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예, 요즘 강추위뿐만 아니라 노로바이러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면 심한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데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5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달 연말 회식 이후 심한 구토와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일반적인 위장 질환과 차원이 달랐는데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오염된 물에 존재하는 노로바이러스가 극심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달 둘째 주에만 환자 수가 500명을 훌쩍 넘겼는데 불과 한 주 만에 55%가량 급증한 것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습니다. 제철을 맞은 굴이나 조개를 날것으로 먹었다가 감염된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굴이나 이런 거 먹었을 때 배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가급적이면 익혀 먹으라고 얘기하죠. 노로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한 0세부터 6세 사이 영유아가 주로 걸리지만 성인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오심이라든지 구토 증상이 조금 많고 성인의 경우는 설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추워지면 활동력을 잃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영하 20도 날씨에서도 전파됩니다. 백신이 없는 데다 한 번 걸리고 나서 바로 다시 감염될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합니다. 굴, 조개류를 먹을 때는 85도 이상 온도로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화장실 변기나 문고리 등을 철저히 소독해야만 가족들의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달리 알코올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1대 50 비율로 물에 희석된 락스가 효과적입니다. 또한 끓인 물이나 안전한 식수를 마시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나를 원하는 직장이 없다는 서글픔은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40, 50대가 한 해 7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못마땅한 일자리라도 구하지 못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의 나이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시작한 김현철 씨. 20여 년간 인쇄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손은 이제 객실 점검과 침구류 운반을 떠안았습니다. 실직 후 몇 개월간 이력서 1000여 건을 넣었는데도 불러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연락이라도 오면은 좀 희망이라도 가실 텐데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자포자기하게 되는 마음이. 한창의 나이에도 갈 곳 없는 중년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도 좀 젊고 경력 있는 사람들을 쓰려고 할 텐데 나이 먹은 사람들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40대와 50대, 이른바 쉬었음 중년은 70만 명에 육박합니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청년층과 달리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쉬는 경우가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단순 노무직도 구하기 어려운 게 현주소지만 고용 정책은 청년 쪽에 크게 기울었습니다. 대표 사업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규모는 9천억 원, 쉬었음 청년 지원 사업도 800억 원인데 중장년 사업은 모두 합쳐 500억 원 뿐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일회성 대책을 낳습니다.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도입한 경력 지원제는 나이 제한에다 최대 3개월만 지원해 계속 고용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실무 인력을 뽑고 싶지만 중장년층은 관리 직군에 집중돼 있다며 직업 재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년의 취업문이 계속 좁아지면 결국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경고도 잇따릅니다. 사회보장 이런 것이 정대될 수밖에 없고 기존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국가의 어떤 재정의 어떤 건전성이 약화되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7만 명 늘어난 동안 중년 취업자는 7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4,900선도 돌파하면서 꿈의 5,000까지 이제 100포인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주춤하자 이번엔 로봇주가 날았는데 CES를 통해 로봇 기업으로 변신한 현대차 주가는 16% 넘게 폭등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사람처럼 바닥을 딛고 일어서고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와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까지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에서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호평을 받은 현대차의 아틀라스입니다. 로봇 선두 기업으로 완벽 변신한 현대차. 대형 반도체주가 주춤한 틈을 타 코스피 장세를 주도했습니다. 하루 동안 무려 16% 넘게 폭등하며 주가가 48만 원을 찍었고 시가총액도 단숨에 2계단 뛰면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하락 개장했던 코스피는 현대차 등 로봇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늘려 오후 2시쯤 4,900선마저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1.3% 넘게 오른 4,904로 마감하며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5천 시대까지 이제 100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개장 이후 12거래일 연속 하루도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입니다. 반면 상승세를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계속 코멘트를 하고 있는 부분도 심리적으로는 좀 부담되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코스닥도 3거래일 연속 오르며 968의 장을 마쳐 꿈의 천스닥에 30포인트 남짓으로 다가섰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럭셔리 전기차로 여겨지던 테슬라가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저가형 모델을 내놨습니다. 해외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테슬라가 새롭게 선보인 보급형 세단 모델 3 스탠다드입니다. 가격은 4,199만 원. 국고 보조금 168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받으면 일부 지역에서는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중에 제일 탑이다라는 그래도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산차로 막 싼 것도 아니고.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줄이고 통풍 시트와 뒷좌석 모니터 등 일부 편의 사양을 없앤 대신 가격을 확 낮춘 겁니다. 테슬라는 이미 지난해 말 인기 모델 가격을 1,000만 원 가까이 낮춘 전력이 있어 이번 저가형 모델 출시는 공격적인 시장 공략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에서만 6만 대 가까이 판매하며 1년 만에 2배로 늘었는데요. 전기차 판매량 순위에서도 1위 기아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국산 전기차 주력 모델들이 4천만 원 후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가격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 기준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YD 같은 저가 중국산 전기차도 공세가 강화되고 있어서 시장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점유율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테슬라발 저가 공세가 시장 재편을 부채질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최근 노트북 가격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전작보다 100만 원씩 뛰고 있는데요. 신학기를 앞두고 소비자들 걱정이 많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에 출시될 삼성전자 노트북입니다. 기본형 모델은 340만 원이 넘고 그래픽 작업과 게임에 최적화된 고사양 모델은 5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전작과 비교하면 각각 86만 원, 12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LG전자가 최근 출시한 노트북 제품들도 300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노트북 가격이 이렇게 뛴 주요 원인은 PC용 D램 가격 폭등에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AI 수요 증가로 고대역 폭 메모리인 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PC용 D램 생산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저절로 가격이 뛰는 겁니다. 미쳤어요. 거의 3배, 16기가도 7, 8만 원 했던 게 지금 30만 원이거든요. 하루하루 다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다가 중고도 오를 때 똑같이 오르고 새거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은 최근 메모리 가격 인상을 우려하며 자사 제품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출시 예정인 휴대전화 신제품 가격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신제품들 같은 경우는 또 워낙 가격이 점점 더 세게 나오니까 2, 3년 전에 그래도 성능이 괜찮게 나온 그런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을 약간 좀 더 많이 고려하는 편으로 생각하긴 해요. 업계에서는 D램 가격의 고공행진이 올 한 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결국 PC와 스마트폰 시장 침체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지난해 산불로 영남권에서만 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마다 커지는 대형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금보다 2배 많은 물을 싣고 밤에도 진화가 가능한 군용 개조 차량 70여 대를 현장에 투입합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군용 장갑차처럼 생긴 다목적 산불 진화차가 산길을 따라 올라옵니다. 불을 쉽게 끄기 위해 상하 좌우로 방향을 자유롭게 조정하고 물도 강하게 뿌립니다. 이 차에 있는 호스를 모두 연결하면 최대 1km 거리에 있는 깊은 산속에서도 진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기존 진화차보다 2배가 넘는 2,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고 헬기가 뜨지 못하는 야간에도 사용됩니다. 물 살수와 더불어 가지고 앰뷸런스 기능들, 그러니까 응급 조치가 가능한 장비까지 있어 가지고 더 많은 안전을 갖다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지난해 피해 면적은 평소보다 7배 넘게 늘었습니다. 매년 불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산림청. 한 대에 불과했던 이 진화 차량을 76대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불 확산 자체를 막는 대책도 강화됩니다. 불이 번지기 쉬운 목재 건물이나 주요 시설물 근처에 25m 높이의 대형 스프링클러를 18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인명 피해는 최소한 줄이겠다. 확산을 저지하고 대형화하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산불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실화를 막기 위한 과태료와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도 올해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인공지능과 우주항공 등 산업 분야뿐 아니라 문화 인적 교류 협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 멜로니 총리가 우리 선수촌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특별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역사관과 기념관 사유화 논란 등을 빚어온 김영석 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안건은 이사회 참석 인원 13명 중 10명이 동의해 통과됐으며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 등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절기의 대한인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13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체감온도도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중무장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쉽게 꺾이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랭질환과 동파사고 등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서쪽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전국적으로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4도, 대전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대구는 영하 7도로 무척 춥겠습니다. 모레부터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